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어 강도, 우리가 글자를 많이 알아야 일단은 되는데, 이제 논어 강도 언젠가 풀이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거 강의 제목 한번 풀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원자 다 이제 말씀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 원자는 높은 하늘 위에서 해가 이렇게 내려와서 입으로 말하는 거, 입을 가지고 내려왔다. 하늘은 하늘의 사자로서 새는 하늘의 심부름꾼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고려 저쪽에도 몽고 같은 데는 사람이 죽으면 새가 쪼아먹어서 그 새가 새를 통해서 말하자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조장이라고 하는 그 장례를 지냈죠. 새들이 쪼아서 그 살을 먹고 먹는 그러한 장례를 나무에다 걸쳐서 그 장례를 조장이라고 해요. 새조자하고 장례 장자.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원시 시대에는 새는 하늘의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사자로서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입으로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은 제가 다 들어있죠. 그러한 의미가 있고 논자는 거기에 이제 옆에 있는 이자는 한쪽에 터진 공간 반 공간이고 여기는 이게 울타리와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울타리가 되려면은 이게 촘촘하게 이렇게 말뚝이 박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논리 구성, 촘촘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울타리를 만들듯이 촘촘하게 불이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논할 논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조리의 뜻이. 그 다음에 오는 이건 이제 역학에서 주역에서 오가 중심수예요. 그래서 하도의 50이 하도의 중심의 수로 상징할 때 16이 북쪽, 27이 남쪽, 그 다음에 38이 동쪽, 4가 서쪽, 그 다음에 50이 중앙이거든요. 그게 하도의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50은 그것이 이제 낙서로 전개되어지는 것은 분리돼서 1, 6, 2, 7, 3, 8, 4, 9가 분리되는데 50은 5만 남고 10은 껍질이 벗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싹이 틀면 껍질이 벗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싹 터서 자라는 그런 과정의 생성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낙서인데 그러니까 10은 없어지고 5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8방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게 이제 낙서거든요. 그 언제든지 하도나 낙서나 간에 동양의 뿌리의 사유 생각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의 중심이요 낙서의 중심인 수가 바로 오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다 입을 가지고 있는 실존하는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나,
오자죠. 나오. 말을 하는데 나로부터 나를 향해서 또는 나로부터 말을 하는, 그러니까 말씀 어자는 언어라고 그러는데, 언은 그냥 이렇게 객관적인 적으로 하면 오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말,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자를 써서,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교리에 맞는, 논리적으로 맞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 논어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공자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들을 모아놓은, 제자들이 모아놓은 것이 논어. 강자는 이제 요것도 이제 논자하고 의미가 유사한데요. 요거는 얽는다, 얼글 붙자의 의미가 있어요. 나무목에, 여기다 나무목을 하면 구성한다, 얼글 붙자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목을 안 하더라도 이 글자의 의미는 이렇게 이거를 얽어가지고 하나의 무슨 물건을 만든다거나 건축을 한다거나 할 때 얼굴 붙자예요. 그래서 말을 얽어한다, 얽어서 한다는 얘기는 이 논자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논어하고 의미가, 논자하고 의미가 논리적으로 잘 얽어서 말이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그 강자예요. 그래서 강할 때 이제 외우고 설명하고 또 그것을 얽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자는 말씀변에다가 이게 무슨 자인가요? 매 맞죠? 근데 사는 겁니까? 파는 겁니까? 우리 구별 못해요. 옛날에는 한자를 공부했으니까 매매하면은 이렇게 구별하는데 안 쓰고 또 잘 안 배우고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매자는 매자인데 이게 사는 건지 파는 건지 모르죠. 이게 무슨 매자예요? 팔매자예요? 살매자예요? 팔매. 네, 다 아시네. 이자는요? 살매. 이거는 살매. 이거는 살매.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팔아먹는 것이요. 말을 파는 게 독이에요. 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해서 주는 거죠. 말하자면 판단하는 것은 준다는 거. 그게 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읽어서 소리를 내서 읽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는 것이, 그래서 독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낭독을 한다거나 낭독한다거나 할 때 독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요 매매를 구별할 줄 아시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비 사자가 위에 붙어 있으면 선비는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지를 못하고 팔기만 하는 거예요. 팔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 사자가 있으면 팔매고, 선비 아닌 사람은 이건 재물을 조갑해자는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조갑해자가 들어있는 글자는 전부 재물하고 관계는, 그 재물을 이제 사방에서 사들이는 것, 그런 이제 매점에서 사는 그런 의미가 이제 산다는 의미고, 선비는 가난하고
그 경제적으로는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선지사자 붙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진도는 태백 8편은 아직 안 끝났는데 오늘 가능하면 끝내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 18장 143쪽에 끝에서 두 번째 줄 자왈 위외호 순우지 유천하야이 두려운 이여 여기까지 한 걸 기억하는데요. 네, 거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18장, 19장, 20장 이 부분은요 21장까지 이 부분은 조금 그 색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공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른 부분에서 다른 편에서 한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화의식, 공자의 문화관, 문명관 또는 학문관,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공자의 역사의식이나 사상에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자가 편찬하신 책 중에 서경이라고 하는 데는 서경은 어느 시대부터 시작했냐면 윤임금하고 순임금하고 시작했어요. 요순. 그래서 요전순전 하듯이 역사와 문명의 그리고 유교 문명의 태초의 그 역사적인 출발점, 문화적 출발이 아니라 역사적 출발은 사실은 요순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비들이 이 근세 조선에 벼슬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가서 과거를 보러 시험 가면 과거 시험 문제 답안 중에 아마 요순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 문장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유교의 가르치면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 정치 제도를 말할 때 요순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순 시대를 아주 지극한 정치 시대다 해서 지치라고 하는 말씀을 요순 지치. 요순 시대의 그 정치는 최고의 지극한 정치 시대다. 지치.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 답안에 이제 정책을 건의하고 이런 상소문에도 아마 요순이란 말은 안 빠졌을 거예요. 거의 다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그런 정도로 요순을 중요시해요. 공자가 이상으로 삼은 바로 정치 국가 정치 형태로서의 최고의 위치는 바로 요순 시대다. 여기서 요순 시대에서부터 요순 후 요 시대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18장에서부터 그 21장까지의 내용은 그 공자가 요순 후 그 요순 후 시대는 윤임금 시대와 윤임금 시대, 순임금 시대, 그 다음에 문임금 시대. 이건 왕의 이름 중심이에요.
유순우, 그 다음에 탕임금, 유순우 탕, 그 다음에 문왕, 무왕. 요 시대가 요거를 3대라고 하고 3대. 삼대라고 하고 요거를 또 이제라고 해요. 이제 삼왕. 요 5대를 중요시했어요. 공자께서. 여기 정치 형태는 여기는 선양제도를 했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선양은 텄닦을 선, 사양할 양, 양보할 양. 선양제도. 이거 선양제도가 여기까지 요 3세대를 선양을 했어요. 그 이후 여기 이제 탕에서부터 문왕 이후는 여기서부터 이제 운임금부터 사실 운임금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는 뭐라 그러죠? 이게 선양에 반대는 뭐죠? 세습. 네, 세습제도. 세습제도를 했기 때문에 이상정치는 아니죠. 세습 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 윤임금이 순임금에게 천하를 선양했고, 그다음에 순임금이 운임금에게 선양을 해서 요 3대를 말하자면 선양제도고 가장 정치 제도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제도. 그 선양은 지금 민주주의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더 민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여론이나 그 인기에 의해서 나라가 넘어갈 경우가 권력체계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국민을 위한 거고 세습 아들이 훌륭하면 좋은데 아들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을 쓰다가 보면 윤임금이 쓴 신하 중에서 이 순임금이 이제 훌륭하고 맡겨서 몇십 년을 맡겨서 정치를 시켜보면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완전히 넘기는 거 그런 제들 그리고 실험 기간을 거쳐서 넘기는 거예요. 이 순임금도 운임금은 이제 그 당시 9년 치수 장마가 져가지고 이제 호수가 물이 범람하고 그러니까 9년 치수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9년의 장마에 이제 그 호수가 범람하고 하천이 범람하고 이게 수리 시설을 잘했기 때문에 그 운임금을 몇십 년을 그렇게 시켜서 9년 치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왕위를 넘겨주는 그러한 선양제도를 채용을 해봐서 훌륭하니까 그걸 선양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러니까 성인을 알아보고 또 성인을 알아보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저거합니다. 그 뒤에 세습제도는 운임금이 아들이 다른 그 당시 훌륭한 신하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세습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그냥 세습제도로 됐는데요. 이게 이제 6.25 정치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말하자면 이상적인 그런 지치의 시대다. 이 나라 이름은 요것은 이제 당나라, 우는 당나라고 순임금은 발음은 하여튼 우나라고 하나라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은나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나라예요. 주나라. 하은주는 이게 3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요순, 이제 사망. 서경 그 서문에 송대 주자의 사이인 채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서문에서 이제 사망에 대한 얘기를. 요 이제 사망의 요 시대는 그야말로 이제 선양을 했고, 여기는 왕위를 세습을 했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그 왕도를 잘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 그 역사관, 정치 철학, 역사의식, 역사관을 세운 것이 바로 공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게 논어에서 요순우에 대한 말씀은 한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가 이건 동이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화하족이에요. 한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이족이에요. 이제 문화적으로는 이제 동이족이 만드는 이제 문화문명 중에서 또 이제 은나라의 중요성은 은어 갑골문자, 은나라의 도읍터에서 나온 갑골문이 바로 문명에 상당히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은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문화적으로 완성을 시키고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이제 문화예요. 요 은나라하고 주나라하고의 또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뭐 설명을 하려고 하니 없지만 하나는 인문주의고 주나라는 완전히 인문주의고 은나라는 천지인 삼재의 원리를 강조한 거다. 다시 말하면 천도지도를 자연의 어떤 그 이치로 말하는 신도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은나라까지는 신중심의 문화, 뭐 인간이 무시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주나라는 인문 중심의 문화로 여기가 하나의 중요한 그 말하자면 에포케라고 하고 있는 하나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이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은나라 특히 은나라의 문명 그 다음에 순임금의 동이족인 운하영 그래서 우하 은주 요거는 이제 4대 당나라 요임금 시대는 그
그동안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 도사문명권의 그 지하 출토품 고고학에서 이미 거기 윤임금의 시대에 도읍지다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부분이 지금 동북궁정 이후에 발명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봐도 이 말하는 요순 시대는 요순 시대 그 다음에 하나 건너서 은나라 요거는 역시 동이문명이 중국을 지배하던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중국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고 뭐 저가는 뭐 도리어 뭐 한국도 우리나라 수국이었다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 문명을 파헤치면 했을수록 애들 불리하니까 이거 덮어두고 억지로 조작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문명을 공자께서도 이제 혈통은 동이혈통이기 때문에 이 우하은주를 중요시했어요. 당우 3대를 공자가 굉장히 중시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그 아주 편린 한 아주 조그만 조각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바로 위대하고 높도다 순임금과 운임금의 순임금이 운임금에게 하는 그 천하를 이스루자력에서 소유하다 또는 천하를 다스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천하를 소유할 때의 불려언이요. 여기서 여자는 이제 더불어 여자인데 그러니까 순임금이 운임금에게 천하를 이제 선양한 이후는 서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운임금이 순임금의 정치를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순임금이 우에게 천하를 선양했을 때는 또 순임금은 운임의 정치에 사실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임금과 운임금이 서로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불려언이요 서로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제일 첫머리에 위대하고 훌륭하고 크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대하고 크도다. 위는 높고 크고 위대하도다. 호는 바로 그게 바로 이제 감탄음이에요. 하도다 이런 얘기예요. 높도다. 순과 우의 천하를 소유하여 다스림에 있어서의 불려언 서로 관여하지 아니함. 그 관여하지 아니한 것이 외외하도다. 위대하도다 이런 얘기예요. 높고 높도다. 그 지난 시간에 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자라 요지위군야여 자왈 크도다. 여기도 크다라는 위대하다. 제자도 역시 여기는 감탄음이에요. 위위호는 문장을 이어갈 때 쓰는 감탄음이라고 보게 본다면 대제라 하면 이것은 일단 전제로 크도다, 위대하도다 이렇게 전제한 하나의 감탄 어미가 아니라 감탄 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감탄 문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라 하는 문장이 하나의 문장 크도다. 요지위군야여 요임금 요자 그 다음에 갈지자 하위자 인군군자
어조사야자. 윤임금의 소유격입니다. 갈치자는 윤임금의 위군 군 하시며 군 인군 하시며 위군 인군 노릇을 하신 점이요. 그것도 외외호 이렇게 해서 높고 높다는 말을 또 썼어요. 오 외외호 유천이 위대하시늘 오직 하늘이 위대하거늘 큼이 되거늘 오직 유가 그러니까 윤임금이 그럼 윤임금은 하늘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 앞에 유천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유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요 측지 그 뒤에 넘어가서 윤임금께서 오직 윤임금 다른 사람은 아니고 윤임금만이 여기서는 측자입니다. 골직자가 아니고 법칙 측자예요. 법을 받다. 원칙으로 삼다. 하늘의 도를 법칙으로 삼아서 이런 얘기. 여기서 갈치자는 여기서는 말하자면 여기서는 그 목적어 말하자면 대명사이면서 목적어 그것을이면 뭐예요? 여기서 천이죠. 천 하늘을 법칙 삼으시니 외외호는 이건 크다라고 한다면 탕탕호는 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탕탕호는 이게 다 같은 자를 두 자를 쓰므로 해서 말하자면 형용사 말하자면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소리를 나타내는 형용사 뭐 이렇게 할 때 그 형용사를 탕탕은 넓고 넓은 탕탕입니다. 넓고 평평하게 이런 얘기. 그래서 탕평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탕평책 할 때도 이 탕자를 써요. 넓고 넓게 이렇게 넓고 넓으며 민무름 명은 이로다. 백성들이 없을무 능히 이름 명명할 수가 없도다. 뭐라고 명명할 수가 없다. 그 윤임금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백성들이 감히 어떻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 그 위대한 점을 탕탕한 그 넓고 넓어서 백성들이 그 이름 명자는 명칭을 짓다. 우리가 명칭을 지어서 하는 것을 명명이라고 해요. 이름을 지어서 그걸 명하는 것, 명명할 수가 없다. 명자는 가는 걸 나타내니까 명명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나올 수 있어요? 윤임금의 그 하늘과 같은 그러한 훌륭함을 그래서 윤임금을 사실은 천도에 그 다음에 이제 순임금을 지도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서경 아까 말씀드린 서경의 첫머리에 순전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요전을 먼저 쓰고 요전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순전을 쓰고 요 서경에는 요전 법전자 순에 대한 부분은 순전. 그러니까 이 천지에 비유를 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직접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외외호 유천이 위대하신을 유요 측지하시니 상당호 민문음 영원이로다. 그 넓고 위대함에 백성들은 뭐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명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연임금의 위대함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규정하거나 뭐라고 명명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 외외호 기 유공이하여 똑같이 연임금을 다시 그대로 이어서 주어는 연임금이에요. 또 외외호 높고 높도다 그 기 유성공하여 그 공을 이루며. 그러니까 연임금의 평가를 이루 공자의 평가로는 성공이에요. 최고의 성공. 성공이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쓰지만 공자님이 쓰신 경우는 뭐 처음이에요. 공을 이룸이 있으며 환호 기유 문장이요. 그것을 환호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변환시켰다. 빛났다. 빛나게 바꾼 게 아니라 빛나도다. 환호 호자도 역시 감탄 감탄 구에 쓰는 어미예요. 빛나도다 그 문장 등등이요. 그 문장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글을 쓰는 문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문장은 그 문화의 빛남, 문화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 전체, 문명 전체. 백성들을 밝고 그리고 훌륭하게 인도한 그 문명 전체를 말하는 문장은, 그러니까 그 문장이 빛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그 공자가 느끼신 또는 공자가 인식하신 연임금에 대한 것은 이렇게 굉장히 위대하고 큰 거죠. 역사상 최고로 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백성들을 인도한 말하자면 하나의 왕도 정치적 측면에서 이제 얘기한 거고, 순수 문화적 측면으로 말하면 역시 복크시를 문명의 이제 뿌리로 본 것이고, 복크시. 그래서 이제 주요 시간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복크실록 황제 요순, 황제 다음에 요순, 우탕, 문무, 주공, 공자.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그 문화적 전통을 이어서 집대성을 했다고 해서 공자를 집대성하신 분. 그러니까 누구를 집대성하냐면 주공까지의 문명을 집대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최고는 이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 문명으로서는 최고의 말하자면 하늘과 같은 존재를 연임금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크도다 연임금의 인군 되시며 높고 높도다 오직 하늘이 큰 위대함이 변형되시거늘 오직 연임금께서 그것을 법삼아 받으셔서 법 받으시니 법칙을 삼으시니 탕탕호 넓고 넓게 백성들에게 펼쳐져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다. 그 다음에 외외호 높고 높으며 그 공을 이룬 공이요. 높고 높도다 그 공을 이루며 빛나도다 그 문장 영원하도다 이런 얘기죠. 영원히 빛나도다 그 문장이요. 문장 있으며.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거기 주석에 보면 문장은 성공은 사업이하여, 사업이하여. 그 다음에 화는
광명지보다 광명의 모양 모자 광명의 모양이고 문장이라는 말은 예악 법도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문장 아까 말씀한 대로 문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에는 중요한 것은 예절,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그 제도. 그러니까 예악, 법, 도가 바로 문장이라. 예악, 법도. 예는 질서, 인격적 질서고, 악은 그것을 음악으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음악. 그 다음에 법으로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제도로서 그것을 잘 이렇게 빛내는 이런 것들. 요 지금 설명을 좀 이게 기본적인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19장 석 줄밖에 못했는데요. 20장이 문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21장이 또 긴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20장 둘째 줄까지를 하여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다음 주 1시간을 더 해야만 될 것 같아요. 20장에 스님께서는 유신 오인이 천하치하니라. 혼자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다. 신하가 있는데 신하가 몇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스님 공자께서 말씀한 주정지은 그 5인 5사람의 신하가 있어서 이 천하치하니라. 그래서 말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천하가 잘 다스려졌느니라. 그럼 그 5인은 누구냐 하면은 주석에 나와 있듯이 바로 다음 천자로 물려줄 운임금, 그 다음에 직이라고 하는 신하, 그 다음에 설이라고 하는 신하. 이게 설이라고 하는 신하가 문교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오품을 얘기했다고 이제 동무성실도 나올 때고 소학에도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고요라고 하는 신하, 그 다음에 백익이라고 하는 신하, 이 5분이 바로 손임금을 도와서 천하를 아주 태평성대로서 요순시대로 만드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장은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사람을 쓰는 거는 어때요? 지도자가 훌륭해야 훌륭한 사람 눈에 훌륭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인격자를 써서 천하를 다스리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한 훌륭한 신하를 발탁해서 들어써서 채용해서 등용해서 천하가 다스려졌느니라. 그 순임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무왕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왕이 이거 서경에 나올 거예요. 무왕은 누구냐면 문왕의 문무주공이라고 했죠. 여기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에요. 문왕은 은나라의 말하자면 한 지역 장관이었기 때문에 지역 장관이었기 때문에 직접 은나라를
말하자면 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문왕은 그 기반만 다 했지 직접 은나라를 쳐서 주나라를 세운 건 아니야. 누가 했느냐? 실제적으로 한 거는 무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문왕은 그 덕으로서 다스려서 천하가 다 주나라로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주나라로 향하게 한 덕의 정치를 했고, 실제 이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천하를 평정한 거는 이제 무왕이었다. 그 아들 무왕. 그 아들이 또 누가 있느냐면 주공이 또 문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왕, 무왕, 주공 이 삼부자가 이제 주나라를 역사상 훌륭한 나라로 훌륭한 왕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15성인이 있는데요. 지역에서 말하는데 15성인이 있는데 그 15성인 중에서 3부자가 성인인 건 바로 여기 문왕, 무왕, 주공. 그래서 주나라가 그렇게 은나라의 말하자면 문명을 이어받았지만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문문화로서의 크게 왕성을 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문화평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자가 평한 것이죠. 그래서 공자께서 문무주공 그리고 그 성인의 전통이 나에게 있다고 은근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내가 성인이다라고는 한 번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후세에 문왕, 무왕, 주공, 그 다음에 공자 이렇게 이어져. 그리고 그 무왕은 직접 이제 정치에 천하를 다스리는 말하면 천자의 위치. 문왕은 그 아버지 문왕은 그 지역 그 주나라는 이제 통일을 한 뒤에 이렇게 이제 크게 된 거고 그 조그마한 지역에 말하자면 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건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은나라는 공건 국가가 아니지만 그 지역에 말하자면 지도자 왕이고 그러니까 그 무왕이 직접 이제 나라를 군대를 일으켜서 나라를 치고 말하자면 은나라 주왕을 무찌르고 나라를 백성들을 좀 위임을 했다 해서 무왕이 이제 천하를 평정했는데 이 무왕은 직접 이제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난신 10사람 있다. 10사람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난신이라고 한다 해서 어지러울 난자인데요. 어지럽힌다는 뜻이 아니라 어지러움을 다스렸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난세를 다스린 신하 몇 사람? 10사람. 그러니까 순임금보다 2배죠. 2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 10사람이 신하가 천하에 나를 도와서 다스렸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좀 궁금하겠죠. 그러나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진행을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또 이렇게 해석만 듣고 말하면 나하고 멀어지니까 좀 가깝게 하려면 불러보고 해야 되니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으로 18장, 19장, 20장까지 그래서 143쪽에 세 번째 줄 자왈 외외호 여기서부터 144쪽에 여유 나였답니다. 이게 여유 난신 시인호라 여기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큰 소리로 성독을 합시다. 자왈 외외호 시작.